네,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죠? 어제보다 확실히 덜 추운 것 같아요. 예. 아침 기온이 영하 6도에서 2도라고 하고 낮에는 또 평년 기온을 훨씬 웃돈다고 해요. 서울은 낮에 네. 영상 10도까지 오른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오른다고 하니까 그 주말까지도 비교적 온화하다고 합니다. 네, 날씨가 이제 점점 봄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헌재 탄핵 심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18일 추가 변론기를 지정했어요. 네, 맞습니다. 오후 2시요. 오후 2시고요. 원래 8차까지였는데 헌재가 추가기를 지정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그 18일 오후 2시에 예. 증거로 채택이 됐지만 증거 조사가 되지 않은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좀 더 변론이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날 변론에서 청구인 측이랑 피청구인 측에 각각 2시간씩 시간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주장 그리고 서면 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서 발표할 시간을 주겠다고 얘기를 어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증거 조사가 당일에 모두 마무리가 된다면 최종 의견 진술 절차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럴 경우에 변론은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놓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결정하는 게 있어요. 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채택할지 여부를 헌재가 결정을 하고 발표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선고 시점에 변수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 신청을 했고요. 헌재가 증인 신청을 기각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 동부구치소장, 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서도 신청을 했고요. 네. 또 앞서 2차례 증인으로 채택이 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헌재가 강제로라도 데려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6명인데 헌재가 증인을 채택을 할지 그리고 한다면 몇 명을 채택을 할지 또 관심이에요. 네. 추가 증인을 채택할 경우에는 증인신문의 변론 과정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추가 변론 종결이나 선고 시점이 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8명의 헌법재판관이 평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채택 여부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평의를 통해서 오늘 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증거조사와 최종 의견 진술 절차가 일단락이 된다면 네. 재판관 평의와 평결을 거쳐서 결정문 작성 이후에 선고가 내려지는데 이럴 경우에 선고 시기는 대략 3월 초순으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네. 반면에 과정의 시일이 더 걸린다 하는 경우에는 3월 중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어제 8차 변론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핵심 내용들도 더 나왔고요. 네. 특히 이제 조태영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오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씩 좀 핵심 내용들만 좀 짚어드리면 먼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가 많이 거론이 됐어요. 그랬죠. 예. 그거를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되살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설명을 드리자면 홍장원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밤 11시 6분에 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통화를 하면서 체포조 관련 명단을 불러줬고 네. 그래서 본인이 국정원장 관사 입구 공터에서 급한 대로 종이에 휘갈겨 썼다라고 증언을 했었잖아요. 첫 번째 메모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사무실에 가서 보니까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네. 보좌관을 불러서 다시 한번 글씨를 잘 써보라고 시켜서 메모가 완성이 됐다. 두 번째 메모. 그렇습니다. 예. 그게 두 번째 메모예요. 예. 근데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예, 어제 예.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일단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 메모를 작성했다는 그 시간 네. 11시 6분에 홍 전 차장이 공관이 아닌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조 원장은 그 메모가 모두 4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앞서 두 가지 설명해 주셨고. 그러니까요. 그 앞서 2가지에 더해서 예. 다음 날 예. 보좌관의 기억으로 적은 메모 하나가 더 있는 거고. 그럼 그게 세 번째 메모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또 여러 내용이 추가된 메모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게 4번째 메모. 모두 4개의 메모가 있었다. 네. 그래서 이제 홍 전 차장 측 증언에 의문을 제기를 한 거고요. 예. 다만 조 원장은 두 번째 메모는 국정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14명 정도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조태용 원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계엄일 전후로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국회 측에서 그 통신 기록을 보면 지난해 12월 2일 김 여사가 조 원장에게 2통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조 원장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비상계엄 당일에 답장을 보냈다면서 그 경위를 물은 겁니다. 네.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만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고요. 예.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이후에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 여사의 문자를 계엄 관련 의혹으로 해석하는 건 과도한 상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리고 어제 김영두 재판관이요. 윤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그리고 조태용 원장과 그 계엄 당일 통화를 했고 네.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집중적으로 묻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걸 좀 그 기록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예. 윤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오후 10시 53분부터 1분 24초 동안 홍 전 1차장과 먼저 통화를 했고요. 예, 계엄 선포 이후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시 55분부터 57분 사이에 조 원장과 통화를 한 걸로 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조 원장은 이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한테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용을 물었다고 한 거예요. 네. 조 원장은 원래 그 다음 날 출장이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홍 전 차장은 윤 예. 대통령이 대화에서 비상계엄 관련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 주겠다. 그러니까 우선 방첩수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바로 뒤이어서 한 조 원장과의 통화에서는 미국 출장 얘기를 했다니까. 예. 이제 김영두 재판관이 이 점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이제 홍 전 차장에겐 굉장히 많은 지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는 미국 출장 얘기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조 원장은 윤 대통령과 통화가 30초도 안 됐다면서 그래서 대통령께 홍 차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확신이 없다고 대통령께서 홍 차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확신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홍 차장 말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홍 전 차장, 조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데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라고 네. 말했다. 라는 주장을 이제 홍 전 차장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은 뭐라고 했어요? 홍 전 차장이 자신한테 방첩사가 정치인을 잡으러 다닌다고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증언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위치 추적이라든지 방첩사령관과의 그런 통화라든지 어떤 명단을 받았다든지 그 명단이 이거다라고 보여준다든지 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김 재판관이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수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대별로 쭉 나열하면서 질문을 이어서 했거든요. 네. 여인영 전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뭐 언제 전화를 해서 체포 명단을 불러줬고 근데 조 청장이 협력을 하지 않으니까 여 전 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해서 위치 추적을 요청을 했다는 그 타임테이블을 쭉 나열을 하면서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네. 조 원장은 확고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말씀드린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잡아들여라를 놓고서는 윤 대통령은 이제 간첩들을 잡아들이라라고 그랬죠. 이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네. 예, 홍 전 차장은 정치인을 이제 잡아들여라라고 이제 이해를 했다고. 이해했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제 증인 가운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나왔잖아요. 네. 어떤 질문 답변이 오갔습니까? 일단 계엄 당시 체포는 물론이고 국회 봉쇄도 지시받은 바 없다라고 예. 증언을 했어요. 예.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도 충돌 방지 차원이라고 하고 또 삼청도 안가회동에서도 봉쇄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건넸다는 문건 관련해서는 22시 국회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네. 경찰에 대한 구체적인 말은 없었다면서 내용을 이제 주의 깊게 보지 않고 파쇄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제 그 마지막으로 나온 증인 이야기도 해야죠. 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요. 네, 이 헌재가 유일하게 증인으로 채택한 네,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성현 경비단장.
자, 정형식 재판관의 직권 신문이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김 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 봉쇄, 의원들 끌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졌는데 네. 조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시간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증언을 네. 했습니다. 네.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나서 상당히 당황했다면서 특전사령관과 소통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네. 다만 4명씩 들어가서 1명씩 문을 부수고 이런 단어는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이 증언이 좀 엇갈리는 거예요. 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사실은 답할 수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조 단장은 들었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큰 쟁점이 뭐였습니까? 결국 추경이었습니다. 네. 계엄 사태 이후 경제 상황과 추경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해 말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민주당은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예산 4조 원 깎아놓은 지 5일 만에 30조에서 35조 원 추경을 하자고 했다라면서 속된 말로 완전 야바위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네. 고동진 의원은 현재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점 강조하면서 지난해 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처리하면서 AI 인프라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계엄으로 경제 위기가 초래됐다라면서 여당의 화살을 좀 돌리는 모습을 예, 보였어요. 박홍근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휘청거렸던 우리 경제가 계엄 한 방에 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김용민 의원도 환율, 주가 이런 경제 상황을 지적하면서 결국 종합을 해보면 계엄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주제가 경제 분야였는데요. 정치 분야가 더 관심을 받은 네.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 임명 이런 문제들을 두고 충돌을 했는데 네. 국민의힘 구자군 의원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진보 성향 노동단체 핵심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면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이런 후보자를 걸러내라는 취지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네. 반면에 민주당에선 박지원 의원이 최고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서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서 최대행을 거부권 권한대행이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거부권에 대한 권한쟁의를 인용하면 반드시 마 후보를 임명하라고도 촉구를 했어요. 네, 대정부 질문 첫날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고성이 오갔죠? 항상 이러는 것 네. 같아요. 예. 어제는 내란 수계를 위한 짱구 노릇을 한다, 치매다 이런 단어들이 오가면서 많은 네. 설전이 이어졌거든요. 꼭 품위와 품격 있게 좀 하자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러니까요. 열리면 이렇게 싸웁니다. 늘 반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어제 상황을 잠깐 돌이켜보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최고난대행 소개하면서 이른 나이에 행정고시에 합격한 천재였다라면서 학창시절에 별명이 짱구였다고 그래요?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런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수계 윤석열을 위해 짱구 노릇해서 되겠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고요. 네. 이후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서 인용 결정이 되면 임명할 거냐라고 네. 질문을 했는데 최대행이 아직 결정이 안 나와서 예단하기 어렵다.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 의원이 그게 천재들이 하는 답변인가, 그게 짱구들이 하는 곤종가, 그러면 안 된다 쏘아 네. 붙였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여기서 이제 고성과 항의가 또 터져 나왔습니다. 이때 치매라는 말까지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또? 네. 치매? 예. 치매다 말 나오니까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아, 우원식 의장이 여야 설전에 계속 중재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자신도 국회의원 여러 차례 해봤는데 지금처럼 과한 적이 없었다. 그래요. 얘기를 하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예.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 이야기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최근 발생한 김하늘 양 사건 예, 관련해서 예. 진상규명, 재발 방지책 마련에 좀 많이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요. 네. 또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프리랜서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 등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정부 질문 중요합니다. 여야가 싸울 수 있습니다. 품격 있게 싸워야죠. 네. 자, 이재명 대표와 친문계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어제 국회에서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1시간 20분 정도 회동을 했고요. 네. 이 대표 제안으로 이루어진 회동이었습니다. 당내 통합에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김 전 지사가 당내 포용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었잖아요. 그랬죠. 네, 예, 여기 예. 대해서 이 대표는 옳은 지적이다 라면서 민주당이 더 크고 더 넓은 길을 가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김 전 지사도 연대만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힘이다 강조를 하면서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정당 시스템과 정당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와 친문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 만남 들어봤고요. 네. 근데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각차를 보였다고 해요. 네, 이게 비공개 회동에서 김 전 지사가 개헌을 거듭 제안을 했어요. 예, 예. 원포인트 개헌을 먼저 하는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이 대표는 경청을 하면서도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다른 비명계 인사들도 만난다고요? 네, 김부겸 전 국무총리랑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또 다른 비명계 인사들과도 회동한다고 합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당내 비명계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통합 행보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야권 내 이 대표를 견제하고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게 얼마나 수그러들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고요? 네,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 그동안 지은 죄가 많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친명계랑 비명계의 화합은 결국 이 대표가 하기 나름이라고 봤는데요. 예, 예.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공천 탈락했던 걸 상기시키면서 네. 이제는 생각이 다른 사람도 품어야 할 거다 이렇게 충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탄핵이 인용된 대선치고는 일방적이지도 않다면서 비이재명계 인사들도 어찌됐든 다 끌어안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재등판 소식 전해드리면서 유인태 전 사무총장과도 만났다 맞아요. 예. 네, 소식 전해드렸는데 한 전 대표가 만일 자신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유 전 총장은 말리고 싶은 심정이다. 그래요? 네, 더 공부하고 내공을 예. 쌓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한 전 대표도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듣고 싶은 말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렇네요. 예. 마지막으로요. 메달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어제 기분 좋은 메달 소식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피겨 남매가 동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먼저 여자 김채연 선수 쇼트 1위 사카모토 선수에 앞서서 끝에서 두 번째로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펼쳤는데 네, 네. 뭐 진짜 강심장이더라고요. 흔들림 전혀 없이 모든 기술들을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147.56점을 받으면서 자신의 최고점을 갈아치웠고요. 바로 뒤에 이제 그 쇼트에서 1위를 한 사카모토 선수가 나왔는데 점프에서 실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쇼트와 프리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서 김채연 선수가 앞서면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네. 남자 피겨 차준환 선수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쇼트는 2위로 마쳤는데 프리에서 클린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이어서 나온 쇼트 1위했던 카기야마 선수가 초반부터 실수를 하면서 차준환 선수가 총점에서 9점 가까이 앞서면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동계 아시안게임 남자 피겨스케이팅 종목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안기는 새 역사를 쓰게 된 거고요. 예.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동반 금메달을 따내면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에 또 희망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이렇게 메달 따고 하면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하기도 했고요. 맞아요. 네, 뭐 호프집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는데 요즘은 이 탄핵 정국 때문에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메달 소식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